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세 개의 특검이 지금 동시에 스타트를 하는데 결국 올라가서 끝점에서 만나는 건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 그렇죠. 모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윤과 김 중에 누가 먼저 구속이 될까? 자, 한번 맞춰보자고요. 무슨 품격력 둘다 진행자가 누가 먼저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김건희 씨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역시 V1보다는 V0가 먼저 된다 보시는 거예요? 예. 더 앞잡이가 먼저 되는 느낌이니까. 어쨌든 너무 명징해요. 일단 명징하다. 지금까지 대부분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요. 예. 명품 어떻게 이걸 대통령 기록물의 선물이라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뭐 페라가모 가방 이런 거를 받았던 대통령이 있어요. 있죠. 해외 정상으로부터. 그럼 그걸 본인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 선물로 분류해서 했던 건데 네. 이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적으로 몰래 받았잖아요. 찍혔기 때문에 드러났지 안 찍혔으면 얘기했겠습니까? 예, 예.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했을까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속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검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먼저. 윤과 김 중에서는 김이 먼저 구속될 네, 것이다. 네. 우리 황준범 논설위원은 아마 처음으로 이런 거 지금 생각하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구속될 것 같습니까? 그 지금 듣고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 권력자를 먼저 잡아놓을 거냐, 실질적 아니면 권력자. 형식적인 형식적 권력자. 권력자를 예. 먼저 넣을 거냐인데, 근데 이제 수사 속도를 보면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제일 스피드를 내고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더 어쨌거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뭐 국민들 요구에도 부응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더 빨리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일단 이 자리에서 해봅니다. 예. 자, 누가 먼저 들어가요? 저는 김건희는 구속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윤석열 씨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구속될 가능성이. 예. 왜냐하면은 김건희 씨가 사실을 남편한테 쏙닥쏙닥 해가지고 자기는 권력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이제 한 건 맞는데 그것을 규명해내서 결국 이 여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려면 예. 다른 정범의 행동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돼요. 같이.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정범의 죄가 인정이 되어야지만 김건희라고 하는 신분 없는 자의 범죄가 또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분 없는 공범이 공동 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범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확실해져야 되는데 김건희는 예를 들면 뭐 양평 고속도로 휘게 만든 거라든가 이것도 또 국토교통부에서 또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 이것도 달라지고 또 남편을 통해서 뭘 했다 뭐 도이치모터스를 통해서 뭐 했다 이거 전부 다 자기 말고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조종한 누군가가 거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죄가 확실해져야지 이 여자도 같이 껴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김건희는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진짜 앞에 나서서 거짓말한 것도 되게 많았고 특히 내란 범죄는 뭐 빼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봤을 때는 김건희보다는 윤석열이 구속되기가 훨씬 쉽다. 그리고 김건희는 오히려 죄는 되게 많고 가지수는 되게 많고 영향력은 많이 끼쳤고 사실은 악녀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네.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 제일 먼저 우두머리처럼 뭔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방송 중에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장 마감을 넘었죠? 했는데 3,020으로 마무리가 진짜 됐네요. 대단하다. 아무튼 뭐 그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2주가 지났죠. 그렇죠. 2주 지나면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그 중동 사태가 있기 때문에 주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주가는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고 급기야는 이제 3,000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좋다. 근데 왜 내 주식은 이러지?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하십니까? 전 주식해서 망했다니까요. 주식은 안 하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멍청하다. 이럴 때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다 빨리 빠져라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들어갈 돈이 없어. 좀 고민 좀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비슷한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뭐? K 웅플릭스님이 예. 누가 먼저 빵에 들어갈 때 출연료 걸고 내기하세요. 내기하세요 이런데 예. 이건 나 좋습니다. 뭐 출연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많이 주세요. 내가 여기서 또 친구 와버려. 제일 많은 사람이 고현준일 테니까 고현준은 여기서 하고 싶지 않겠지. 예. 게다가 저는 우리 황kim 무조건- 선생님 하고 싶겠지. 왜냐면 네. 출연료 거의 안 주니까 이 회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조금 그런데 그렇구나. 그냥 하자 우리. 한번 할래요? 아니 뭐 방송 중에 자꾸 뭐 이런 거 하지 마요. 뉴스에 뉴스. 아니 왜냐면 고현준 씨는 지금 머리도 9mm 남겨놓고 깎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몇 명이야.
명. 3만 명이 돼야지 되는데 8,600번밖에 안 되네. 동접 3만이면 어떡하지? 제가 머리 자른다 그랬었는데 3,000으로 하면 안 돼? 아니. 저 동접 3만 가까워 오면 제가 방송 꺼버릴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지금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말 뭐를, 정확히 하고 가요. 뭐를 해요? 출연료 내고 누가 먼저 구속되는지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 뭐 왜 해요 이거를? 아니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원하고. 알았어요. 그 뭐 하여튼 그 그럼 좋아. 출연료 얼마 받아? 그거 듣고 내가 할까 말까 결정해줄게. 비밀이야? 여기가 그걸 잘 안 알려줘요. 아니 자기 통장에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n분의 1 나눠봐요. 그 몇 개를 넣어준지를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해. 그냥 어. 알았어. 자 고현준 한대요. 나 하겠어요. 할 거죠? 저는 무조건 하죠. 장 변호사 할 네, 거죠? 할게요. 자 4명. 자, 이제 누가 할 거? 누가 먼저 들어가지? 1번. 최악까지 말했잖아요. 윤석열. 윤석열. V1. 예, 대통령 V1 윤석열 맞아? 형식적 그냥 대통령. 이름으로 말해. 괜히 V1, V0를 해서 나가 빠져나가지 말고. 윤석열 씨. 윤석열 씨, 장유미 변호사. 아니 저는 김건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했어 그만. 김건희, 자, 그만. 나도 윤석열. 이런 나만 불리하네. 우리 셋 다 윤석열, 자기 네. 혼자 장유미. 자, 야, 김건희. 그 혼자 다 먹는 거야. 이건 우리끼리 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래, 댓글 여러분도 달아요. 배팅해요. 뭐라도 걸어. 아유. 자,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업무 보고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조승래 대변인이 나와서 했던 말이 부처들 업무 보고 수준이 너무 낮다,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했고 오늘은 특히 이제 대검찰청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역시 똑같은 성명을 냈습니다.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하자면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이해가 없고, 없다. 그리고 제대로 분석도 안 했고, 공약 절차 이행이라는 형식적인 요건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렇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업무 보고를 지금 다시 받는다라는 네, 것까지는 대검은 알려졌습니다. 다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제도 그 이제 언론들 제목 뽑은 것 중에 보니까 뭐 기강 잡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아예 그게 아니라 네. 진짜 너무 못했잖아요.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국무위원들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자기 노선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윤 정권 때 하던 버릇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 혼자 떠들고 윤석열이 말하면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나는 월급 받고 일 안 해도 되고 게을러도 되고 이랬던 게 지금 이번 정권 들어오니까 갑자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미친 듯이 일만 시키고 이러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러면서 책임을 하나씩 지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어설프게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이 정권 이재명 좀 싫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좀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단 말이야. 이게 양가 감정의 전형이거든요. 아니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성에 젖어서 관성대로 해오던 거 했다가 지금 혼나는 분위기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사석에서 하는 말로 개기는 거 있잖아요. 일종의 태업. 이런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왜냐하면 약간 기싸움, 뭐 이렇게 겨루기 이런 성격도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구조 개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산이랑 재정 이런 그렇죠. 부분을 다 나눈다는 얘기 있어요. 나누겠고 너무 옥상처럼 정말 굴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권력 분산 얘기 나오는데 처음에 그런 의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 대통령 임기랑 기관장들 임기 맞추겠다.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로 하는 거 기재부 아니에요. 첫 번째 보고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G7의 만전을 기하겠다. 이거는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일부러 이러나?라는 의도도 좀 있어 보이고.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할 때 써놨던 거 그냥 들고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자. 두 번째는 G20나 G7에 적극 참여한다. 그리고 경제 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소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할 얘기도 아닌 거죠. 그리고 기재부의 관할도 아니고 우리 황준범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무능입니까? 태업입니까? 기재부는 좀 저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이제 사실 컨트롤 타워도 어차피 뭐 장관이 있었어도 바뀌겠지만 더더구나 지금 뭐 차관 대행 없는 상태고 있는 상태여서 뭐 별 의지가 없었을 거고 억지로 그냥 하루 가서 보고 하고 와야지 뭐 이런 자세 아니었을까 싶고. 그러니까 때우러 나왔다 뭐 이런 느낌. 네, 문제는 이제 검찰인데 검찰이 오늘 보면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핵심 공약 빼고 그냥 얘기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의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이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데
자기 조직을 무너뜨리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싸우지 하기는- 못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하던 거 앞으로 이런 거 더 잘하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정권을 인수한 쪽 입장에서는 그럼 검찰 계속 더 키워서 그대로 가겠다는 거네.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질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수요일 날 다시 보고 한다 이렇게 돼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억지로 강제로 지금 이제 반성문을 세게 쓰는 계절이 열린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곧 뭐 법이 통과되고 하면은 이제 실행이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 못 쓰고 오늘도 혼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써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외력에 의해서 개혁되는 모양새가 그렇죠. 만들어지는 그렇죠. 지금 네. 검찰의 네. 수순은 그렇게 보이는 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전 부처 지금 보고를 다 받고 네. 있는데 전 부처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답답함은 있겠지만 결국 이 시간을 겪어야 또 한번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을 뉴스에서 그냥 단순히 나오는 한 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좀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 얘기까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국무회의 하는 거 공개하는 것을 대통령이 공개 못할 게 뭐 있냐라고 하면서 공개를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고 싶을 것 같긴 합니다. 난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실력이 없는지, 어떤 사람이 게으르고 딴짓하는지 너무 정확히 알 수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모두 발언 정도만 네. 공개가 그렇죠. 됐었잖아요. 우리 그 변협에서도 예전에 그냥 변협 임원진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결정 내리니까 변협 회원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도대체 무슨 안건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이 결론에 도달하냐. 누가 어떤 의견 냈는지 예, 궁금하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다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그걸 다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투명하게 일이 이루어지나 보다. 얘네들은 그래도 책임을 좀 가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저는 국무위원들의 회의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 시절에도 왜 시장실에 CCTV 달았다라는 네. 거 옛날에 그랬죠? 너무 네.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공개되는 데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그 관찰 예능에도 출연한 바가 있고 해서. 잘리는. 그 뭐 도구동락 뭐 있었잖아요. 동상이모. 동상이모. 그 요즘도 다시 많이 뜨더라고요. 네. 우리 황준범 의원 어떻습니까? 한겨레 만약에 편집 회의를 네. 공개를 한다.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 그거 안 궁금했거든. 조선일보 편집회의가 궁금하지. 안 궁금해요. 아 그래요? 이거 괜찮아. 아까 그 내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좀 아, 그래요? 질문이네요. 어.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 이게 솔직히 말해. 사장님은 좀 그래요. 데스크가 좀 기밀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편집회의로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상당히 또 이렇게 난감해요? 질문인데 근데 저는 이제 국무회의만 어떻게 하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 대답 편집회의 묻지 마세요. 지금 대답을 피하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빨리 끝내야 되니까.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국무회의라는 게 그 열띤 토론이 얼마나 원래도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안건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각자의 정해진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고 의결하고 이런 거여서 사실 토론이 벌어지는 경우는 어떤 현안을 가지고 뭐 대통령이 제의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이럴 때 토론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런 사안이라는 게 그 자체가 이미 좀 민감하거나 예. 뭐 경제적으로나 외교 뭐 이런 안보적으로 좀 민감한 것들이 제의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것까지 그럼 다 노출을 해서 할 건지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나름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잘 신중하게 그래서 뭐 검토해야겠죠. 여기 부연돼 있는 거는 이제 뭐 외교나 국방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있어서는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어떤 안건과 토론이 국민들한테 공개되어야지 더 효율적인 부분들도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순기능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지금 그러니까 검토를 한다. 전 대통령실도 그게 그거 신중하게 같아요. 검토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게 아마도 그 선별 지원이냐 뭐 보편 지원이냐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막 서로 에헤. 의견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의견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종류의 그런 좋은 점과 나쁜 점 혹은 아하. 부작용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됐다. 당신들도 한번 들어보고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게 나은지 한번 판단해 달라. 나는 객관적이고 훌륭한 결정이면 어떤 것든 따르겠다. 막 이제 이런 자신감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그냥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하는 거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1부 끝나기 전에 황준범 의원하고 이제 장유미 변호사는 1부 끝나면 이제 가실 거기 때문에 노영희 변호사는 오늘 2부까지 계속 같이 계십니다. 예. 내가 어저께 말 안 했다고 이렇게 나를 벌 주는 건가요? 아니, 어제 발언 양이 현저히 힘들어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오늘 일을 좀 더 시켜야 됩니다. 예. 가시기 전에 우리 황 의원님 거 요거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궁금해. 새로운 원내대표 뽑히고
또 그리고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 유상범 김은혜 의원이 또 이렇게 원내 지도부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외에 원내 부대표단 보면 이름들이 몇몇이 전부 왜 그때 있잖아요. 저 탄핵 반대하고 이럴 때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으로 막 가서 이제 쭉 서 있었던 그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결국 친윤 그 당으로 정리가 되는 걸까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원내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107명 중에서 70표 얻었잖아요. 60표. 예. 6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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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16표. 죄송합니다. 이게 틀렸네 제가. 하여튼 근데 한 70명 안팎으로는 항상 고정적으로 예. 친윤 또 뭐 영남 이런 게 아하. 있어서 그게 사실 3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결과가 그렇게 나온 이상 그 다음을 별로 이렇게 뭐 기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논하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기대하거나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 같아요. 예. 네. 그럼 지금까지 봤던 비슷한 모습이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예. 연장선이죠. 알겠습니다.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준범 논설위원 장미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